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밤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를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회담이 끝난 뒤에는 양국 간의 공동 선언뿐만이 아니고 공동 성명뿐만이 아니고 별도의 문건, 이른바 워싱턴 선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어떤 내용이 협의되고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될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속보로 전해졌습니다만 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그 틀 안에 들어갑니다만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위해서 상설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기존의 이 확장 억제에 관한 두 나라 간의 이제 정책 기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체를 만든다라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을 제도와 명문화하는 그런 기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실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 미국의 재래식 전력까지 모두 다 동원해서 동맹 환경 지켜주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미국 측에서 그렇게 성의 있게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제 불안이라든지 의구심이 커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러한 여론도 비등했던 거고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고려해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갖다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언권이 보장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입장이 반영되는 그러한 협의체가 운영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도 이제 두 나라 간의 안보 분야의 어떤 정례적인 그 협의체는 차관급 정도에서 이제 가동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이제 부족하다. 좀 더 이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좀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측 이제 발언권도 좀 더 보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나토의 모델과 종종 비교하게 되는데요. 나토에도 이런 이른바 MPG라고 하는 상설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나토식 핵 공유 같은 경우에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를 본다면 과거 냉전 때 어떤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 진영의 어떤 유럽에 있어서의 세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중심의 서방이 만든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 운영을 했던 거고요. 이제 어쨌든 미국과 소련이 핵을 중심으로 해서 군비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미국이 나토 회원국에 핵무기를 배치를 하는 거죠. 전술 핵탄두를 배치하고 운반 수단은 이제 회원국들의 어떤 군사력을 이용하는 이러한 모델을 택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핵무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회원국들과 이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핵 사용 결정권, 즉 핵 단추를 누르는 결정권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나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술핵이 배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핵 버튼을 누르는 결정권은 역시 이제 미국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실 설명도 미리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좀 더 개입하고 좀 더 준비와 기획, 운영, 실행 단계에서 좀 더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을 시킬 것인가?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를테면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 주변으로 온다거나, 항공모함이 온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직전에 가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형식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만을 위해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략 자산이 배치될 때는 한번 운용할 때 어떤 미국의 어떤 영내의 어떤 지역 전략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다 이제 순환하면서 이제
작전을 운영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큰 틀에서 본다면 한국이 동맹국이라 해서 그 전체 플랜을 알려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 자산을 정리해 배치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와는 다르게 영내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을 순환하는 작전을 운영하는 그러한 전략 자산의 배치보다는 보다 더 뭐랄까 좀 범위를 좁힌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따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긴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와 먼저 그 정보를 공유해야 되겠죠.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대응한 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획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 전력을 핵 전력을 어떻게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훈련 방식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뭐 연합 훈련이 있습니다만 이 핵 전력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도상 훈련 방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시뮬레이션 수준을 넘어서 좀 더 실질적인 훈련이 펼쳐질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 전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여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네. 대체로 이제 기동훈련을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시뮬레이션의 도상훈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왔고 그리고 북핵 위협에 대해서 어떠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 입장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고 우리 군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핵심 자산들이 미국의 전략 자산과 어떻게 함께 운영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기획하고 하는 부분, 정보를 공개 기획하는 부분에 중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이 체계가 잡힌 다음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동훈련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씩 구체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의 거의 상시적 수준으로 순환 배치해야 된다라는 이제 요구가 있었고 이번에도 어떤 수준에서 그 발표가 나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실의 설명을 보면은 핵 잠수함을 포함한 이런 그 배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3대 전략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잠수함, 핵 잠수함이라든지요, 아니면은 그 핵 폭격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ICBM을 운영하는 것은 그건 미국이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정보 공유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 잠수함이라든지 B-52라든지 핵 폭격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겠죠.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한 것을 운영할 때 있어서 시나리오별로 어떤 북한의 핵 위협의 규모라든지 위급성의 어떤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얼마만큼 자주 운영하고 얼마나 빠르게 운영하고 어떠한 자산이 가고 어떠한 그 핵 자산을 싣고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 잠수함을 갖다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은밀하잖아요. 네. 그것은 그 군 당국끼리 비밀스럽게 주고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게 아마 공개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우리 그 군 당국과 미국 군 당국이 이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데이터를 쌓아가고 경험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확장 억제라는 것이 유사시에 가령 이제 북한이 핵으로 이제 공격을 할 경우에 남한을 미국이 이 동맹국을 그냥 보지 않고 미국의 핵무기로 여기에 대해서 응징 보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 이걸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얼마나 구체적으로 워싱턴 선언에도 여기에 대한 그 표현이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담길 것인가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에 미국의 핵으로 다시 응징 보복 공격을 한다라는 수준의 표현이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이제 좀 눈여겨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그 워싱턴 선언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은 아직 네.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까지 그 한미 양국이
어떤 그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워딩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명시할지에 대해서는 네. 최종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지만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안보 위협이 있을 경우에 북한의 미국의 핵 능력을 동원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작년 5월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나왔었던 그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가을에 이제 한미 안보 협의 회의에서 김정은 정권 종말 초래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수의 표현이 담길 것인가? 이거는 좀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 이제 발표되는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확장 억제에 대해서 우리가 강화할 것을 계속 그 미국 측에 요구하는 그 배경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날로 이제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남한이 공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본토에 대한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과연 핵무기를 쓸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끝까지 남거든요. 그래서 확장 억제에 대한 이제 좀 더 강화된 그런 조치를 요구하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장 억제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억제력, 네. 사용하는 것을 이제 억제시키는 그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복을 하겠다 이런 직접적인 문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미국이 한국의 어떤 군사 위협의 핵 위협을 받았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어떤 미국의 핵 능력을 동원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강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 측 입장에서도 사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이제 동맹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봉헌하기 위해서 또 미국의 군사력과 더불어 동맹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것이 과거에는 또 동맹과의 강화, 어떤 협력 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상치 못했던 그러니까 핵 우산이라든지 핵 능력에 있어가지고 동맹국과 미국과의 어떤 입장 차이로 인해가지고 동맹 시스템이 굉장히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미국 측으로서는 굉장히 큰 우려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도 동맹 시스템을 와해시키는 그러한 것은 결코 미국의 국익에도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만큼의 어떤 직접적인 문구가 들어가야지 그런 우려나 불안을 부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정상 간의 회담 직후에 발표되는 공동 선언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워싱턴 공동 성명이 있을 수 있고 워싱턴 선언은 이제 선언이라는 그 표현이 담겼습니다만 성명과 선언 어떤 또 외교적 그리고 어떤 효과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언과 성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외교 당사국 두 국가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명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선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선언이라는 말을 쓰면 보다도 효과가 극적이고 뭔가 좀 굉장히 좀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언이라는 것이 저희가 수사적으로 봤을 때 성명보다는 더 효과가 크다든가 뭔가 법적, 정치적 효과가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외교적으로 보거나 법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용어를 쓰느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 발표문 같은 형식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선언이나 성명보다 조금 이 어떤 강도가 좀 떨어지는 걸로 그렇습니다. 인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선언과 성명 사이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그럼 미국이 핵무기를 동원할 경우에 핵우산을 이제 가동할 경우에는 그것은 거의 이제 이 비상 상황으로 가는 건데 기존에 이제 성명이나 이런 선언 같은 경우는 어떤 법적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특별한 상황에서는 미국 의회 이제 비준도 받고 이런 것도 조약이나 여기에 이제 그 준하는 그런 정도의 강도를 가진 건 아닙니다만 선언이나 성명 외에도 좀 더 근거를 가진 그런 어떤 그 확약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도 나올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봐서 기대에 미흡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이게 이제 국가 간의 국제법에 기반해서 하는 거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정치적 성명이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고 이것을 법적 그 어떤 그 제약이라든지 바인딩을 갖는 그런 뭐 조약에 비준하는 걸로 한다.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과연 그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선언 성명을 통해서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약속을 한 것인데 만약에 그 부분을 갖다가 지키지 않을 정도로 어떤 국내적 사안이라든지 네. 그 이해관계가 달라졌다면 그렇다면 과연 조약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자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조약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루폴이 어떤 그 허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가 간 그리고 동맹 간의 약속, 신뢰.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 그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공동 성명이나 선언을 통해 가지고 어떤 확장적인 약속을 했는데 만약 유사시에 미국이 그런 것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자랑하고 있고 중시하는 동맹 시스템, 전 세계에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동맹 시스템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과연 그것이 한반도의 어떤 그런 핵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 미국의 이익을 갖다 지키는 데서 어느 것이 더 큰 것이냐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것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어떤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어떤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또 다른 그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또 정상이 논의할 걸로 지금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외신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상 간에 어떤 수준에서 논의가 될지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될지 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일단 논의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한미 양국 당국에서 얘기를 했죠. 이번에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는데 말씀하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그 북핵 문제, 그러니까 확장 억제력 실행력을 강화하는 부분, 경제 안보 부분, 글로벌 이슈, 영내 이슈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미 양국의 한미 동맹 입장을 갖다 재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동맹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이 한미 동맹을 통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요. 그렇지만 공동 성명에 나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이익을 다 반영한 어떤 조율된 내용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어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힘을 떨어뜨리고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어떤 그 군사 지원을 하는 게 그걸 바라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한로 관계라든지 어떤 그 다른 저희 고려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살상 무기에 대해서는 교전 국가에 지원하지 않는다 원칙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이제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규탄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수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원조를 했고 그리고 보다 더 책임 있는 중추국가 선도국가로서 어떤 합당한 어떤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다. 이 정도로 확인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쭉 보면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NBC 이렇게 여기서 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답변 내용이 그 뉘앙스에 있어서 조금씩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떤 일관된 그런 입장을 갖고 이게 쭉 밀고 나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가정적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달리게 들릴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앵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칙에는 변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전 국가에 대한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질문이 이제 가정이었잖아요. 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하에서
이제 그 대규모의 공격, 민간인 공격이 있거나 대규모 학살이 있거나 심각한 전쟁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면 군사적 지원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였는데 그렇다고 근데 그것이 앞에 가정은 빠지고 현재 상태에서도 군사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일었던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을 의식을 해서 이제 좀 더 신중하게 입장이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교전 국가에는 살상무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질문이 다르게 다른 가정하에서 그 질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이렇게 그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타이완 문제 역시 참 피해갈 수 없는 그 예민한 사안인데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어느 정도 수위에서 다뤄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이 그렇다면 그 중요한 우리의 파트너가 아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그 경제 협력이라든지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해서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변함이 없는데 그런 걸 고려한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든지 대만 문제에 직접적으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문구를 넣는다든지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리고 뭐 미국과 일본과 움직임을 같이 하겠다. 이러한 보다도 좀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문구를 넣는 것이 과연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것인가? 네.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설사 우리에게 그걸 원할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의 국익은 절대 부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만 해협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힘에 의한 현상을 변경한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보편적 원칙에 있어서 자유롭고 열린 대한해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세계 평화라든지 영내 평화 번영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완 문제에 관한 좀 더 그 전략적 모호성을 지켜나갈 필요도 있다 이렇게 들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예. 대만 문제 같은 경우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통상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우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좀 성과가 도출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그 기업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기대하시는지요? 계속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공동성명의 문구로 담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동성명에는 큰 틀에서 원칙적인 부분이 논의가 되고 나중에 이제 관련 부처들이 이제 그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미 양국이 어떤 경제 안보, 그다음에 미래 협력,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확인하고 약속하고 재확인했다. 이런 수준의 논의가 나올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정상께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시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아마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미국 예. 군내적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미 진행된 인프라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같은 경우에는 네. 시행령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거고요. 바이오라든지 다른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상시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소통해 나감으로써 피해를 예방하자.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약속을 하고 구체화 나가는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정상회담 이후에도 다른 그 레벨에서의 어떤 양국 간 협의를 통해서 계속 좀 다듬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다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이제 다양한 수준에서 실무 차원, 고위급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통해 가지고 논의를 해서 계속 미국 측의 우리의 입장,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고충을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이든 행정부도 경제안보 측면, 특히 공무원 재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미국 측에 자국
그 경제 이익에 부합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추세는 변함이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추세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 미래 역량을 담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속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